제 이름은 라제슈 바르마예요. 나이는 35살이고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작은 식품 공급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제 것이고 그래서 자랑스럽죠. 저희는 삼성 인도 지사의 사내 식당에 음식을 공급해요. 삼성 같은 큰 회사랑 일하게 된 건 저희한테 큰 기회였어요. 그 덕분에 제 사업도 점점 성장하게 됐고요. 삼성이랑 계약을 따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 밤은 너무 설레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능성들만 떠올랐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한동안 모든 게 정말 잘 풀렸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성장할수록 제 회사도 커졌고요. 저희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좋은 장비를 사고 더 큰 사무실로 이사까지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면 회사 가는 게 너무 기대됐어요. 직원들을 만나는 게 기뻤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저한테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죠. 문제는 삼성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되면 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파업이랑 가끔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업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삼성에서 저희한테 음식 주문을 중단했어요. 한순간에 저희 최대 고객이 사라진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책상에 앉아서 재정 기록을 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죄다 빨간색으로 보였어요. 저희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배가 꼬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녁도 못 먹겠더라고요. 제 아내 프리아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라제쉬, 뭐가 문제야?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파업 얘기, 돈 문제까지. 프리아는 조용히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랬잖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제가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어요.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게요. 은행 지점장이 저를 보는데 그 사람의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면 이해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준 아니타가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저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바르마 사장님.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울 뻔했어요. 직원들의 충성심을 보니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다시금 떠올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그 후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능한 모든 비용을 줄였어요. 사무실 파티도 없앴고 휴게실에 있던 고급 커피도 없앴죠. 모두가 급여를 삭감받았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버텼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면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났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 있을 때면 걱정이 다시 스며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파업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지? 어느 날 저녁,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가다가 멀리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을 봤어요. 예전엔 그 불빛을 보면 희망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론 삼성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처럼 생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돌아서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제 팀이 저를 믿고 있고 제 지역 사회가 저를 믿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겨낼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앞으로 상황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몇 달간의 고된 싸움 끝에 삼성의 노동 파업이 드디어 끝났다는 거였죠. 적어도 지금은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제 작은 식품 공급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정말 어쩌면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직원들 역시 그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제 보조인 프리아가 환한 미소를 띠고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바르마 씨, 그 소식 들으셨어요? 파업이 끝났대요. 프리아가 외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흥분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응, 프리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진 말자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속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에 퍼지는 걸 느꼈어요. 희망. 그게 바로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라졌던 감정이었어요. 그 후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방은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향신료 냄새가 다시 공기 중에 가득 차고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죠. 마치 모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걸요. 파업 동안 많은 빚을 떠안았고 그 빚을 갚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직원들이 새로운 에너지로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파업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삼성 공장 근처를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직접 가서 상황이 정말로 정상화됐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거대한 문 앞에 다다르자 근로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죠. 그때 저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엿듣게 됐어요. 공장 벽 근처에 몇몇 근로자들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말이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대로 한 방 먹였잖아.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그들이 우리한테 임금 인상해줬잖아. 다른 근로자가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더 많이 밀어붙일 수 있어. 더 좋은 복지, 더 짧은 근무 시간. 원하는 건 다 말이야.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또 다른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니. 지난번 파업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파업이 있었던 어두운 시절로 되돌아갔어요.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지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던 밤들. 텅 빈 창고 선반에 먼지가 쌓여가던 모습. 아내가 저를 위로하려고 했던 목소리. 그때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파업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게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그 직원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직원들 중 한 명이 아닌 그저 작은 사업체의 소유주일 뿐이니까요. 그 직원들이 제 말을 들어줄까요? 공장을 떠나면서 제 안에 있던 희망이 사그라드는 걸 느꼈어요. 발걸음에 힘이 빠지고 뱃속엔 무거운 짐이 느껴졌죠. 우리 같은 작은 사업체들이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또 파업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제 아내 아니타가 제 불안함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젯이?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황이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느 정도는 나아졌지.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 제가 공장에서 엿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놓았어요. 말하는 동안 아내의 얼굴에 걱정의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게 보였어요. 설마 이렇게 빨리 또 파업을 하겠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직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아니타. 그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잃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밤늦게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제가 근로자들과 얘기라도 해볼까요? 삼성에 경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최선을 기대하면서 최악에 대비해야 할까요? 새벽에 첫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쯤 저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요. 어떻게든 그 직원들에게 이 상황을 이해시켜야 했어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생계, 우리의 미래가 모두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제가 몰랐던 건 그 다음 날이 바로 그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였어요. 그날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시험하고 우리 공동체를 영원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날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전혀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계속 생각만 하게 됐거든요. 낮에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 노동자들이 또 파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말들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면서도 그 직원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가 더 밀어붙일 수 있어? 누군가가 말했죠. 지금이야말로 더 좋은 혜택을 요구할 때야. 침대에 앉아버렸어요.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저 사람들 정말 이해 못하는 걸까요?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지역 전체가 걸린 문제였어요. 삼성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아주 조용했고 일자리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활기가 넘치고 기회도 많아졌어요. 어둠 속에 누워서 그 노동자들이 불평했던 걸 떠올렸어요. 긴 노동시간, 높은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 이해해요. 큰 공장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이 이 지역의 다른 일자리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회사들이 상상도 못할 복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 노동자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장 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노동자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공장 근처에 다다르니 노동자 몇몇이 모여서 큰 소리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라켓이라는 젊은 남자가 제일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삼성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어. 그 사람이 외쳤어요. 우린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들 쪽으로 다가갔죠. 저기,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정말 파업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놀란 눈빛도 있었고 화가 난 얼굴도 보였어요. 생각 좀 해봐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매번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삼성을 위협한다면 그들이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할까요? 우리 지역에 계속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 라켓이가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당신은 우리랑 달라. 라켓이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냥 우리 노동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업가일 뿐이잖아. 그 말에 상처받긴 했지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제가 깊이 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사업가예요. 하지만 저도 이 지역의 일원이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삼성을 의지하고 있어요. 삼성을 쫓아내면 우리 모두가 잃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일부 노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대신 함께 모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이봐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넘기 위해서였죠. 이 문제, 우리끼리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얘기해야 해요. 내일 회의를 열어보는 게 어때요? 납품업체, 지역 지도자, 삼성 직원들까지 다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어떠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켓이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 회의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며 보냈어요. 생각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렸죠. 다른 사업가들, 지역 원로들,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삼성 관리자까지.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몇몇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다음 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역 회관에 들어오고 있을 때 저는 긴장이 됐어요. 방 안 공기가 팽팽했어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서로 다른 그룹을 갈라놓고 있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 지역을 아끼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얘기해야 해요. 우리의 힘은 싸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데서 나와요. 잠시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그러다 한 중년 노동자가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그 사람은 거칠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게 뭔지 잊고 있었어. 우리는 삼성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지역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지. 서서히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로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모습이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주변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정말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필요로 했던 전환점일지도 몰라요. 우리 지역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곤했지만 희망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우리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걸음이기도 하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삼성 직원들이 다시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였죠. 상사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겁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직원들이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우리 회사 프로젝트, 서로 더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한 그 프로젝트가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마 그 프로젝트가 싸우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을지도 모르죠. 어느 오후, 저는 제 작은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분주한 거리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어깨에 짐 하나가 내려앉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이건 그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사람들이 금세 잊고 다시 과거의 방식, 즉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요. 거리를 바삐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우리 지역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곧 들어설 거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소식은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공장이 생기면 더 많은 일자리와 돈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삼성과 겪었던 문제들이 다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삼성 파업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가치를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삼성과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과 그 영향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균형을 찾는 법, 서로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죠. 성공이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공통점을 찾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느꼈어요. 또한 우리는 기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좋은 일들이, 예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나 더 좋은 급여 같은 것들이 주어질 때 그냥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동반한 소중한 기회라는 걸 알아야 해요. 창문에서 눈을 돌렸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우리 회사 마지막 야유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고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생각하게 됐어요. 삼성 파업 당시 겪었던 어려운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 팀은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줬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그 사진 속 얼굴들을 보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떠올랐어요. 바로 우리 공동체를 돕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얼굴들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거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프리아는 처음엔 설거지 담당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주방을 관리하고 있었죠. 아밋은 첫 보너스로 여동생 학비를 냈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만들어가는 진짜 주인공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가족 같은 존재였죠.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제 다가올 현대 공장에 어떻게 대비할지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삼성 때 겪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수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 모임을 조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현대의 측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겠죠. 우리 경험과 걱정들을 나누고 그 사람은 그들만의 계획을 말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나중에 생길 오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글을 쓰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삼성에서 파업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라케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라케슈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좀 놀랐죠. 우리는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케슈가 먼저 연락을 해왔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라케슈와 제가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진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라케슈에게 내일 근처 찻집에서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할 일이 정말 많았지만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됐어요. 하루가 끝나갈 때쯤 저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는 이제 한적해졌고 몇몇 사람들만이 집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죠. 저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고, 저는 그 교훈들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삼성 공장 앞을 지나갔어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직원들이 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그 건물은 많은 갈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계획과 희망들로 가득 찬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함께 이겨냈어요. 그리고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